번째 균열로 조업. 가로 1번 스케일이 발생하는데요. 아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철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해서 Fe2O3나 또는 Fe3O4로 이렇게 주로 이제 이렇게 발생해요. 이렇게 발생이 되는 요걸 보고 이걸 이제 스케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케일. 이렇게 조업을 하다 보면 스케일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스케일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뭐 요인을 보면은 론의 내부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 하면 이런 걸 말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산소가 많으냐 적으냐. 그러면 산소가 많으면 스케일이 많이 생성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료 중에 황 성분이 있다. 황이 많으면 또 스케일이 많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강편 자체의 성분, 그러니까 재료 자체에 탄소 성분이 많으냐, 뭐 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열 시간이 오래되면 또 산소하고 오래 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료 자체의 두께, 재료가 두꺼우냐 얇으냐에 따라서 또 역시 이렇게 스케일이 발생이 좀 틀려집니다. 보통 이렇게 스케일이 발생하다 보면 결국은 FE가 손실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스케일에 의한 손실률을 한 1% 정도로 칩니다. 그리고 20mm 두께 강편일 때 가열 시간은 15시간 안쪽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mm 두께 가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시간 가열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손실이 한 1.4%.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면 노 내부 분위기를 한다 그랬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노 내부 분위기는 산소가 보통 0.5에서 2% 정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과잉 공기율, 공기하면 공기가 얼마큼 많은가, 또는 뭐 공기 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1.03에서 1.2. 그러면 공기가 조금 더 많은 거죠. 균열로 작업에서 균열에 의한 관계 가열 작업이 보면은 관계 가열은 대부분 다 자동 제어를 합니다. 그 자동 제어, 아까 MPC가 있었죠. MPC로 자동 제어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제어를 하다 보면 연료, 소모량, 그다음에 노압력, 그다음에 공기비, 그다음에 설정 온도값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맞춰 갖고서는 자동으로 운전해 주는 거, 자동 제어 운전입니다. 그래서 자동 제어를 하다 보면 또 방식이 보통 가열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급속 가열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가열식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프로그램 가열식이랍니다. 프로그램 가열식 하면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재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재질에 맞게끔 이미 다 프로그램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재질이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자동으로 다 맞춰 갖고서는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 가열법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조금 더 알아보면, 그래서 급속 가열법 같은 경우는 연료의 최대 유입 시간을 연장해서 급속히 가열하는 방법이다. 보통 가열로 그 설정 온도보다 조금 더 높게 합니다. 20 내지 50도 정도 높게 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가열법 같은 경우는 별도의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어 갖고, 특히 이제 특수관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됩니다. 이거를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자동적으로 승열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공기량, 아까 연소 공기비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보통 공기비를 1.05에서 1.25, 그래서 연소용 공기를 연료보다 조금 더 많이 넣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비율이 1.05에서 1.25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공기 비율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비율이 낮으면 결국은 연도하면 굴뚝이거든요. 굴뚝이나 또는 예열 장치 안에서 애프터 버닝, 추가 연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즉 뭐냐면 공기가 적으면은 가열로 안에서 연소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가열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버너에서 가열을 시킬 때 이 안에 공기가 부족하니까는 그럼 여기서 완전 연소가 안 되죠. 완전 연소가 안 되고 굴뚝으로 나갈 때, 그러면 완전 연소가 안 됐다는 얘기는 CO 가스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공기하고 다시 만나서 CO2로 반응하죠. 그러면 여기서 2차 산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 애프터 버닝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공기비가 높다 그러면 공기비가 높으면은
연료하고 반응하고 남은 공기, 즉 산소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높으면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스케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공기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유지하려면 폐가스 분석 또는 연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압. 아까 노압 조절하는 장치가 댐퍼가 있었죠. 댐퍼가 요 노압을 조정하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압도 예를 들어서 노의 압력이 높을 경우, 노의 압력이 높다는 얘기는요. 노의 압력이 높다 그러면 이 안에 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압력이 이쪽 바깥보다 바깥 여기가 외부지요. 외부보다 여기가 높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안에 화염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압력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그 가열로 벽도 이렇게 상하게 하고 그다음에 혹시 작업자가 지나가면 작업자가 저 화상 입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손실도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또 이 안에 있는 재료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부분만 가열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논의 압력이 낮다. 논의 압력이 낮으면은 외부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거꾸로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거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안에 들어오는 공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부 공기에서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공기비가 높아지죠. 공기비가 높아지면은 이제 여기에 스케일이 두꺼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버너 근처 요 앞쪽만 여기가 버너가 있다 그래요. 버너 있는 부분만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나머지 부분은 전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요 압력을 조절하는데 그 압력이 1.05에서 여기에 있는 1.05에서 1.25 정도로 압력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이 압력 조절하는 거는 댐퍼가 한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열간압에 필요한 가열로 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열 공정이다. 그러면 전 아변 소재인 슬래브를 열간압에 맞게끔 온도로 가열하는데 이때 열간압의 온도가 대부분 다 약 1250도 정도입니다. 1250도. 그래서 가열 온도를 1100에서 1300도 이렇게 사이를 합니다. 그리고 전 요 1250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추출 온도를 요게 이제 가열 온도고 그다음에 추출 온도는 가열로 꺼내는 온도는 여기 있는 슬래브를 꺼내는 온도, 추출 온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1250도가 되겠습니다. 장입하는 방법에 보면 역장입이라는 형태가 있거든요. 역장입이. 이제 왜 그런 이 역장입은 뭐냐면요. 저 제강 과정에서 조개를 만들다 보면 가장 늦게 응고되는 부분에 그쪽으로 편덕이 많이 집중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슬래브가 있다. 그러면 편석이 위에 쪽에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위에 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위에 쪽에 있다가 가열을 하면 얘가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뒤집어서 장입을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거꾸로 장입하는 거. 그래서 역장입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밑에만 있는 거죠. 계속. 그다음에 가열로는 이쪽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로 3대라 그러는데 즉 3대가 한 대, 두 대, 세 대가 아니라 한 영역, 두 영역, 세 영역. 그래서 3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존. 이 3존은 순서가 예열대, 가열대, 균열대로 가는데요. 이거는 필기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실기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열대, 가열대, 균열대로 간다. 그래서 예열대가 한 65%, 가열대가 한 25%, 균열대가 10% 정도 연료를 소비합니다.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높은 곳은 가열대가 온도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예열대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 아까 여기가 65% 소비한다 그랬죠. 이쪽에 균열대는 여기가 이제 10% 정도 소비하고 요 균열대를 지나면 그 다음에 추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 급속가열법 할 때 이때는 보통 20에서 50도 정도 이렇게 높게 조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가열대가 가장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열로 추출 온도가 대략 이제 1250도라 했죠. 이것이 이제 균열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온도를 온도에 따른 곡선을 그려보면은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온도에 따른 곡선을 보면 여기가 예열대, 여기가 가열대, 여기가 균열대. 그렇게 하면 예열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서열, 그 다음에 가열대에서 이제 급속히 가열합니다. 여기는 급열, 이렇게 하거든요. 급열. 빨리 가열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열대, 그 다음에 가열대. 균열대에서는 일정 온도로 있는데, 이때 처음에 가열대에서 좀 더 균열대 온도보다 훨씬 높입니다. 그래서 가열대를 좀 더 높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최고 온도, 그 다음에 여기가 균열대 온도, 이 온도가 1250도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가열로의 공기비는, 아까 공기비는 1.05에서 한 1.1 정도 이렇게 한다겠죠. 그래서 이런 공기비 관리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연소 상태, 그 다음에 연료 원단위 하면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가,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 생성되는 거, 그 다음에 스케일이 이제 박리성인데, 이제 이 박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 너무 생성이 안 돼 있으면 또 스케일이 나중에 이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가열로 작업을 하다 보면 스케일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걸 나중에 압연할 때 그걸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압연하기 전에. 그때 스케일이 너무 조금은 이 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케일을 그 일부러 그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 생성량도 중요하지만 박리성이 결국은 이 스케일 생성량을 이렇게 좌우하는 거라겠죠. 여기에 공기비가 이제 작을 때 한번 볼까요? 공기비가 작을 때는 공기비가 1.0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소가 부족하니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불완전 연소되면 결국은 미연, CO 가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CO 가스가 또 빠져나가다 이런 데서, 이런 연도나 또는 레큐프레이터 이런 데서 다시 2차 연소, 애프터 버닝이 일어나죠. 애프터 버닝이 일어난다? 즉, 잘못하면 폭발 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면 해서 이런 부분은 수명이 단축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여기 아까 스케일을 어느 정도 생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스케일이 생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떼어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로가 앞쪽하고 뒤쪽하고 산소 농도 차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이런 불완전 연소, 미소 연소에서 전체적으로 연료 소비량은 또 이렇게 커지고 그러는 거죠. 보면 그 저온부식 요건데요. 연소가스 중에 산소의 생성 촉진해서 전열면 형태가, 그리고 스케일이 또 너무 많이 발생하죠. 아까 여기서는 스케일이 적다고 그랬는데 적어서 스케일이 안 떨어진다는데 얘는 또 스케일이 너무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또 탈탄 현상이 일어납니다. 탄소가 빠져나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공기비가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이걸 잘 알아보세요. 여기가 1 이하가 아니라 1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압의 영향. 아까 요 로압의 영향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 여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압이 높을 때하고 낮을 때. 그 다음에 가열로 노압 관리 사항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압 검출관이나 노압 관리 이상 유무 확인, 그 다음에 계측기 같은 거, 댐퍼가 이렇게 작동이 잘 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것이 제대로 이렇게 댐퍼 작동해서 설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것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열로를 제어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열로 제어하는 조건에 보면 슬래브 형태,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형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재의 강종이 뭐냐, 강종에 따라서 그 나중에 추출 온도가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균열도 얼마만큼, 이거는 여기 있는 슬래브의 크기하고도 관련이 되죠. 크기하고. 그 다음에 재료 시간이 아니라 제로 시간인데, 제로 시간이라는 얘기는 로 안에 존재하는 시간을 보고 제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로 안에서 15시간을 안 넘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열로 안에 존재하는 시간을 보고 제로 시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별로 아까 온도 제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제어 상황 그것이 이제 가열로 제어하는데 필요하다. 가열로 조업의 영향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가열로 조업을 하다 보면 영향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슬래브 간의 온도 차가 발생합니다. 가열로 안에 이렇게 슬래브가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이렇게 쭉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슬래브마다 온도 차가 똑같지 않거든요. 온도가 똑같지 않아 갖고 이제 발생하는 걸 보고 슬래브 안에 온도 차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슬래브 두께가 틀릴 때, 이거의 두께가 틀릴 때, 또는 강종이 틀릴 때, 그 다음에 요거의 간격 차이에서, 그래서 온도차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요 슬래브 간의 온도차 발생 상황, 요것도 잘 알아두세요. 슬래브의 두께차, 그 다음에 로간차, 그 다음에 강종에 의한 온도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스킨 마크, 상당히 중요하다겠죠. 스킨 마크. 가열로에서 스키드에 접한 부분이 가열을 적게 받기 때문에 암적색으로 이렇게 마크가 생긴다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부분은 스킨 마크가 발생하는 부분은 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압연이 잘 안 돼요. 압연이 잘 안 된다? 판 두께가 좀 다른 곳보다 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판 두께 편차가 발생하는 걸 보고 스키드 마크에서 이렇게 판 두께 편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하는 방법은 푸셔식 로에서 아까 많이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푸셔식 로를 사용하지 말고 워킹 빔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스키드 마크가 발생이 적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보고 스키드 마크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워킹 빔식을 쓴다. 그리고 균열 시간과 온도를 충분하게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부족하면은 뭐 이런 것이 이 마크가 제거되질 않아요. 여기에 발생 원인이 있는데 발생 원인 보면 제로 시간이 짧을 때 아까 여기에 그 가열로 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슬래브 자체가 너무 두꺼울 때 슬래브가 얇은 거하고 두꺼운 거하고는 두꺼울 때 이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추출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대책은 무엇이냐 이게. 대책은 아까 여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제로 시간을 연장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열하는 패턴 그런 거 보면 수결 패턴 그 다음에 균열 시간 같은 거를 바꾸면 되고 그리고 아까 푸셔식에서 많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그것이 아닌 워킹 빔식으로 그래서 워킹 빔로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요 균열대에서 적정 온도 및 시간을 충분히 유지해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자, 다음에 이제 스케일에 관한 사항인데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압연을 가열을 하다 보면 표면에 발생한 거라겠죠. 표면에 FE 주로 이제 FE253나 FE253나 또는 FE354인데 이것이 그냥 남아 있으면 제거가 안 되고 남아 있으면 이것은 얘는 변형이 안 됩니다.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표면 결함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압연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가열로에서 나오면 처음 작업이 스케일을 제거해야 돼요. 이렇게 스케일을 제거를 하려고 보면은 스케일층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스케일 제거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가열 온도가 너무 낮다 또는 균열대에서 균열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스케일 생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요. 스케일이 어느 정도는 생성돼야 그 다음에 스케일 제거가 이렇게 편한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껌을 씹다가 뱉었습니다. 그러면 뱉어갖고 처음에 있을 때는 이렇게 껌이 이렇게 두툼하게 있죠. 그러다가 한참 뭐 밟고 다니고 하면 완전히 얇게 펴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얇게 된 상태에서 이거 껌 뛸라 그러면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두툼하게 있을 때는 이때는 톡톡톡톡 치면 이게 똑 떨어지죠. 그래서 스케일이
생성이 많이 돼 있으면은 어느 정도 많이 돼 있으면 스케일 제거가 조금 더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저 스케일이 또 너무 많이 생성되면 저거가 많아지죠. 손실이 많아지죠. 그래서 자, 이 스케일은 여기가 완전 기지 조직이라 그래요. 여기가 기지라 그러면 여기가 철이죠. 철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FE5, 그 다음에 FE3O4, 그 다음에 맨 바깥에가 FE2O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깥이라고, 여기가 외부, 여기가 내부 이렇게 표현하면은 내부가 철이면은 외부는 FE2O3,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FE3O4, 그 안으로는 FE5. 이거 스케일 구성 순서 이거 잘 알아도 돼요. 얘는 나중에 그 실기시에서도 이런 순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벤 과정에서 이런 산업희막 스케일은 제거가 잘 되도록 그래서 일정량의 스케일이 생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은 전 산소가 많을 때 이렇게 철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공기 아까 적게 하면은 이 스케일이 너무 적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적게 하면 또 스케일이 또 그 생성이 안 되고 그래서 그 과잉 공기를 적당하게 하는 이유가 스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케일 중에 FEO가 한 9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면의 스케일은 고착성이 만약 좋다 그래요. 고착성이라 그런 얘기는 이 철에 잘 달라붙어 있는 잘 달라붙는 성질을 보고 고착성이라는데 이 고착성이 좋으면 잘 떨어지질 않죠. 아까 껌을 이렇게 착 완전 이렇게 밟아놓으면은 이거 껌이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고착성이 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고착성이 안 좋다. 박리성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 그래서 박리성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여기 있는 스케일이 똑똑 이렇게 잘 떨어져 나갑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그 스케일 발생 억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두시면은 뭐 한번 읽어볼까요? 억제하는 방법. 적정 제로 시간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공기비는 가급적이면 낮게 한다. 그 다음에 적정 온도 유지한다. 그 다음에 화염이 그 집적 단체함께 간접 과열한다. 그 다음에 발열량을 좀 낮게 한다 하는 거죠. 즉 여기 억제 방법은 스케일을 요 스케일 두께를 방리하기끔 좋게끔 어느 정도 최소 두께는 생성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리는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손실은 적게 하는 방법 그게 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열로 조업하다 보면 이제 기타 영향 클링킹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클링킹은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내부하고 외부하고 온도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열이나 또는 그 아변 중에 온도차가 있으면은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 보고 이제 클링킹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열로에서 미연소 가스가 있다. 그러면 아까 요건 얘기했죠. 미연소 가스, CO 가스죠. CO 가스 있으면 얘는 이제 연도 굴뚝에서 공기하고 접촉하면서 폭발을 일으킨다. 애프터 버닝 일으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가열로에서 나오는 불꽃이 여기에 있는 요 인곳 즉 요거 말하는 거죠. 소재 이거에 직접 닿으면 아무래도 스케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요 스케일 억제 방법에 요 얘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중에 황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황이 진짜면 SO2가 발생하고 이것이 또 수분하고 만나서 이제 황산이 발생되면 이것이 결국은 아벤 그 설비를 부식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얘는 또 요거 철하고 반응해서 또 역시 스케일이 형성이 또 촉진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열할 때 이제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가열로 온도계. 가열로 온도계는 이제 온도를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온도계는 보통 이제 광고 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열전상 온도계가 있고, 저항 온도계, 방사 온도계, 뭐 베크만 온도계가 있는데, 베크만 온도계는 일반 수온 온도계인데, 이건 별로 잘 사용 안 하고, 주로 이제 이런 형태를 많이 쓰죠. 광고 온계나 열전상 온도계 같은 거. 또는 이제 여기 있는 방사 온도계인데, 방사 온도계하고 광고 온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방사 온도계는 물체 자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갖고 온도를 측정하는 게 방사 온도계고, 얘는 물체가 어떤 온도가 되면 특정한 색을 내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휘도 그렇게 하는데, 그 색을 낼 때 이때 이제 요 고온계 자체, 요 광고온계가 있으면 고온계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이때 얘를 여기서 전기를 통하면 여기에 필라멘트가 가열되면서 여기 색이 변하겠죠. 이럴 때 요 물체에 갖다 대면은 물체의 색깔하고 요 백열적 여기 있는 필라멘트의 요거 색깔하고 똑같아질 때 그때 얼만큼의 그 전기가 흘렀는가 그거 갖고, 그래서 이걸 보면 물체의 휘도하고 그 다음에 백열전구의 필라멘트 휘도하고 일치될 때 그때 전구에 흐르는 요 전류를 측정해 갖고 그걸로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럼 방사온도계하고는 틀리죠. 방사온도계는 물체 자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전상 온도계는 두 종류의 금속을 이렇게 접합을 시켜 갖고, 그래서 두 종류의 금속을 하나 요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접합을 시켰으면 여기에 이렇게 가열이 되면요, 당연히 가열이 되면 열 전달이 되면서 또 그러다 보면 요 온도 차에 의해 갖고 열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전달되는 능력이 금속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로 전달되는 그 열 전달을 하고 여기도 전달되는 열기 전력하고 이거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런 차이를 갖고 하는 것이 여기는 열전상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열전상 온도계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보통 전 PR식이 있고, 얘는 그 다음에 CA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IC식이 있고, 그 다음에 CC식이 있고. PR식 같은 경우는 한쪽에는 P선, 얘는 백금선이고요. 한쪽에는 R선인데, 이 R선은 백금 플러스 로듐이 있습니다. 로듐. 요거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백금선이고 한쪽에는 백금하고 로듐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PR선이고, 그 다음에 CA선 같은 경우는 한쪽에는 크로멜 합금입니다. 크로멜 합금이고 한쪽은 크로멜, 그 다음에는 한쪽은 알루멜 이렇게 있습니다. 알루멜인데 이 크로멜은 니켈 플러스 크롬 합금이고, 알루멜은 니켈 플러스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 다음에 IC선인데 IC선은 I는 F이고, 그 다음에 C는 구리 합금입니다. 구리 플러스 니켈 합금이에요. 그 다음에 CC선은 한쪽은 구리고 한쪽에는 구리 플러스 니켈 합금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열로 내화물이요. 내화물에서 그 자주 나오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요 내화도 계산하는 거, 또 내화물의 조건, 그 다음에 내화물 분류하는 형태. 있는데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쪽부터. 내화물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해요.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중성이냐인데, 보통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시아질을 해놓고 이거는 염기성이냐, 산성이냐, 중성이냐, 그런 식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다음 중에서 그 염기성 그 내화물은 어떤 것인가 있거든요. 대부분 염기성 하면 MgO, 마그네시아, 그 다음에 크롬 또는 뭐 백운석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성하면
대부분 Al2O3 알루미나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알루미나질, 그 다음에 탄소질, 그 다음에 탄화규수질이 있고, 산성내화물은 거의 다 전부 다 SiO2 계열입니다. 규사 계열이죠. 그래서 규사가 많이 섞여 있는 건데, 얘는 보통 이름도 복잡합니다. 샤모트라는 게 있고, 뭐 점토라는 게 있고, 규석질 있고, 규석이 SiO2인데, 그 다음에 납석질 있고, 그 다음에 내화점토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산성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열로 내화물의 조건을 보면은 높은 온도에서 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쉽게 연화가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열을 하다 보면 가열로가 온도 변화가 심한데 그거에 잘 견뎌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내 스플링성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도 역시 형상이 변화하면 안 되겠죠. 이 얘기는 결국은 요거하고도 요거하고 유사한 얘기입니다. 연화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기타 여러 가지 물질의 침식에 그 저항이 커야 되겠죠. 그거 보고 이제 내식성이 우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마멸성이 우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그 전기 절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열전도나 열팽창이 낮아야 됩니다. 열팽창이 너무 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요 내화도입니다. 자, 내화도는 요 하나만 알으시면 돼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내화도를 보시면은, 자, 내화도는 SK로 표현을 하거든요. SK로 표현을 할 때 SK30 하나만 알으시면 돼요. SK30을 1670도입니다. 내화도가. 그래서 1670도 되면 그 다음부터 연화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SK 요 30이 1670도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고, 그러고선 SK가 내화도가 하나씩 증가 또는 감소할 때마다 20도씩 차이 납니다. 20도씩. 자, 그럼 예를 들어서 SK가 35다. 그러면 내화 온도는 몇 도일까요? 그러면 35면은 30에서 31, 32, 30, 31, 32, 33, 34, 35. 즉 5가 증가했죠. 5만큼 증가했습니다. 5만큼 증가했으니까 결국은 5 곱하기 20을 해주면은 100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670에다가 100도를 더하면 1770 이렇게 되죠. 그래서 SK35는 177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작은 거. 자, 예를 들어서 SK28은 내원 온도가 어떻게 되는가? 28은 30보다 2가 적지요. 마이너스 2인 셈이죠. 마이너스 2, 29, 3, 29, 28 가니까요. 그러니까 2가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은 40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40도. 40도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670에서 빼기 40도를 하는 거니까는 결국은 1630이 되겠습니다. 30도. 그래서 요 내화도는 SK30이 1670도이고 SK 하나 증가할 때마다 또는 감소할 때마다 20도씩 차이가 난다는 거. 요것만 알아두면 요거 내화도 계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공기비가 클 때 영향에 관한 겁니다. 자, 공기비가 보면은 공기비가 너무 크면은 아까 연소가 잘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연소 온도는 커지고 아니죠. 참 저 뭐 고온 부식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외부 공기가 많으니까 연소 온도는 떨어지죠. 그래서 공기가 너무 크면 연소가 떨어진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손실열도 발생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온 부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열면이 이렇게 부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소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가열 온도가 너무 낮거나 충분히
균열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변 중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열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는 또는 뭐 균열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 아변을 하려면은 아변 중에 아변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아변을 하려고 보니까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아변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터는 과부하 걸리죠. 그러고 하중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제품의 형상은 불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맞고 여기에 급격한 스케일 생성량 이거는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이게 발생되는 거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열 온도가 너무 낮거나 균열이 불충분하면 스케일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이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아변형 소재를 가열하는 연속식 가열로, 연속식 가열로 아까 보면 구성하는 부분이 아는 것은 3대가 있다겠죠. 3대, 가열로 3대. 그래서 예열대, 가열대, 균열대 그렇게 합니다. 예열대 순서대로 가열대, 균열대 그렇게 간다겠죠. 루퍼는 아니랍니다. 이거 루퍼는 항상 장력을 조정하는 장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볼까요? 푸셔식 가열로에서 스킨 마크는 어디서 제거하는가? 스킨 마크를 제거를 하려면은 이거는 전 균열대에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균열대에서 제거를 하는데 그래서 균열대에서 균열 온도와 시간이 충분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이거 만약 균열대 온도와 시간이 부족하면 이 스킷 접촉부가 가열이 불충분해 갖고 결국은 이런 스킨 마크가 제거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